과학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원스 어폰 어 타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 르네상스를 봤잖아요. 르네상스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 특히나 과학적인 분야에서의 변화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 과학적인 변화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있던 사상,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은 과학, 천문학과 물리학, 그리고 생명과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15세기 코페르니쿠스는 그전까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왜 수성과 금성, 그리고 화성과 목성, 토성은 같은 움직임이 아니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가? 이것을 프톨레마이오스, 우리가 옛날에 그 서양의 철학들 얘기할 때 살짝 얘기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천동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들을 그려가면 이제 이 우주를 끼워 맞추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수많은 원들 대신에 지동설, 이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는 그 중심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온다면은, 어, 이 모든 우주가 간단하게 그리고 모든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천체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에 잘 담겨 있죠. 이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한 사람들이 케플러와 갈릴레이인데요. 케플러는 지동설을 지지하면서 그의 스승 티코 브라헤가 그 당시 관측한 가장 정확한 행성의 운동 자료들을 이거를 수학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죠. 타원 궤도의 법칙,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하나에 초점을 하고 있는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만큼 지나간다. 조화의 법칙,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도는 그 긴 반지름의 세제곱은 주기,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어떤 수학적인 원리를 밝혀내면서 천문학을 단순히 관측과 어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모형을 만드는 학문이 아니라 어떤 수학적 물리랑도 연결짓게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태양을 흑점을 관측하고 달 표면을 관측하고 금성의 위상 변화 그리고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면서 지동설을 지지하는데요. 과연 이제 이 신의 세계, 저 하늘이 신의 세계라면, 이 구별되는 신의 세계라면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달의 표면에는 맨들맨들하지 어떤 흑점이 있거나 어떤 울퉁불퉁한 면이 없어야 되는데 왜 신이 만든 이 우주가 저 천체가 왜 저럴까? 금성의 위상 변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 금성 위상 변화, 모양 변화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어느 날은 초승달 모양으로, 어느 날은 보름달 모양으로 왜 나타나는 것일까? 목성의 위성, 모든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구나.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들도 있구나. 그렇다면 이 지구가 꼭 이 우주의 중심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태양의 흑점과 달 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체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면 그 신이 만들었다는 지구가 꼭 이 우주의 중심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모든 거인들 어깨에 있었던 게 뉴턴입니다. 뉴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이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발간하는데요. 그래서 만유인력에 대한 내용, 사과 내용으로 잘 알고 있죠. 사과가 떨어지면서 어, 사과에 맞아서 사과에 맞아서 왜 사과는 떨어지는데 저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운동 법칙, 운동의 세 가지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 법칙, 어떤 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케플러 법칙을 수학적으로 케플러 법칙이 아까 운동 자료들을 분석한 것이라면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신의 섭리가 아니라 물리적 법칙에 의해 작동한다. 이 모든 자연은 하나의 법칙으로 작동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생물학도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고대에는 갈레노스라고 하는 이제 이 생물학자가 그 당시 인체 해부가 불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동물을 해부하고 그 지식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인체의 생명, 인체의 생물활동, 생명활동, 어떤 대사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게 되는데요. 틀린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이 16세기, 15세기 이르기까지도 계속 그걸 그냥 받아들이긴 했지 이 실험을 해보거나 혹은 증명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가 중세시대에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고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 안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기도 하죠.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생물학도 어떤 틀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어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혹은 우리 인체를 좀 더 연구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16세기 베탈리우스는 갈레누스의 지식을 보완하고 틀린 부분들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인체를 해부해서 만든 그림들이
이제 펴졌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가지고 직접 해부를 해보면서 어떤 이 생물학적인 지식들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갑니다. 합의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밝히는데요. 팔 한쪽에 그 핏줄을 맞고 이 혈액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혈액이 전체에 돌고 있구나. 한쪽 방향 도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얀센과 레인 오헤누기 만든 현미경도 큰 기여를 하는데요. 현미경 작은 세계를 관찰하면서 미생물,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했던 아주 작은 어떤 세포라든가 미생물들을 관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질병과의 전쟁은 계속 이 생물학을 발전시킵니다. 제너는 천연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우두 환자들은 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종두법, 백신을 개발하게 되고요. 19세기의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를 탐사하다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생물체는 단시간에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 선택,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장시간에 걸쳐 오늘날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제메바이스는 소독하지 않은 장비가 질병 감염의 원인인 것을 밝히고 파스테르와 코어는 세균이 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작은 세계를 더 연구합니다. 특히나 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염색체라고 얘기하죠. 어떤 세포를 관찰할 때 핵을 염색시키고 그걸 관찰하는데 이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코흐입니다. 그리고 파스트라 코흐는 탄저병, 광견병, 결핵, 콜레라 등의 균을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죠. 또한 파스텔의 내용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미생물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필요하다. 어떤 생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맨 첫 시간이었죠. 어떤 맨 첫 시간 아니군요. 세 번째 시간이었나요? 유기물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합성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그런 어떤 시초, 물론 다윈도 그리고 다윈의 생각까지 어떤 진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물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근원이 필요하다. 어떤 진화, 자연 선택,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되면서 오늘날의 어떤 생물을 관, 어떤 생명 기원에 대한 생각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과학적인 얘기를 좀 봤다면 다음 시간에 좀 사회적인 얘기를 보려고 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공학적 이야기라고 하면은 단순히 과학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어떤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이러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는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어,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